제 2교시 원의 접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선 그러면 원에 붙어 있는 선인데요. 자, 원에 붙었다라는 의미가 동그란 원이 있을 때 이 원이 점들로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점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 그러니까 원과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그 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접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습니다. 또 원과 뭐가 만나게 돼요? 그렇죠. 직선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접선 그랬네요. 원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은 선을 말합니다. 그랬어요. 네,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선이 지나갈 거란 얘기죠. 자, 그럴 때 요 점도 있어요. 그죠? 이 점도 우리가 알면 좋겠는데요. 접선과 원이 만나는 점, 요 점을 우리가 접점이다. 네. 그러니까 접이라는 건 한 점에서 딱 만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군요. 그 다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있네요.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은, 그죠?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이 두 밑각, 그죠? 이 밑각의 크기가 같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선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만화를 먼저 볼까요? 자, 캔에 고무밴드를 두르고 고무밴드와 책상면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접점이군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네요. 그죠?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캔 있죠? 뭐 포도 캔이라던가 복숭아 캔 이런 것들, 네, 그런 거 버리지 말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은 선부는 접선과 반드시 수직이어야 합니다. 수직이 아니면 네, 두 점 이상에서 만나게 된다.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이 있는데 이 원엔 항상 중심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여기에 고무밴드를 두르고 책상을 쭉 굴르면 책상과 만나는 여기가 바로 접점이 되겠죠. 그쵸? 또 이 선이 바로 접선이 될 테고요. 그럴 때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을 이은 이 선분 이렇게 내리면 이 각도가 몇 도더라? 그렇죠. 반드시 90도가 되더라.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은 선부는 원의 접선과 서로 수직이다라는 거. 선생님 그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나갈 땐 어떻게 되나요? 그러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네, 접선에다 그었을 때는 무조건 수직이 돼야 됩니다. 또한 자, 이것이 90도가 아니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몇 점에서 만나요? 그렇죠.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접점 그랬을 땐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다가 네, 접선을 긋는 그 모양을 한번 볼 텐데요. 자, 만화를 한번 보면 여기에서 적도가 뚜렷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죠. 네, 수학나라 우주인인데 적도가 보인다고 했는데요. 우리 처음에 이 만화를 보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막상 안 보인다 그럽니다. 그럴 때 왜 안 보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구가 동그랗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보이는 이 동그란 부분, 이 부분이 적도가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죠. 그죠? 여기가 북극이고요. 여기가 남극인 거죠. 적도는 이렇게 지나고 있는 게 적도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적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언뜻 보면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적도일 것 같지만 그렇게 보려면 위에 이렇게, 그죠? 인공위성처럼 위에서 이렇게 보면 적도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근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적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내용 이제 하나 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원이 있는데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렇게 원에다가 접선을 그립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접선의 길이, 이 길이와 이쪽 길이가 어떻더라? 그렇죠. 같더라라는 뜻이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 이 인공위성이 예를 들어서 이 지구의 반지름을 예를 들어서 6,000km다. 이걸 6,000km로 가정을 했다면 인공위성이 지구로부터 얼마만큼? 4,000km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네, 이게 4,000km 떨어져 있을 때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도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에 넣으니까, 그죠? 인공위성에서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지점이 어디예요? 8,000km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지금 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반지름이 6,000이고 인공위성이 4,000이니까 실제 떨어진 거리는 얼마요? 그렇죠. 10,000km잖아요. 그런데 실제 볼 수 있는 이 X의 거리가 얼마예요? 8,000km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적도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네, 이렇게 증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원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원의 기본 성질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폭탄의 최고 도달 높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내용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폭탄이 날아가는 동안의 위치를 센서를 측정하면 2차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랬는데요. 2차 방정식이 뭐죠? 그렇죠. 포물선입니다. 그죠? 이렇게 된 포물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 포물선을 띠고 있는 움직임은 모두 2차 방정식 형태로 표현됩니다. 폭탄이 가장 높게 위치한 곳에서 이 폭탄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랬네요. 아, 그 점에서의 접선을 그어보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더라. 이런 뜻이군요. 아, 그러니까 각각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기울기가 0 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미분을 알게 되면 네, 미분을 이용해서 이 높이를 폭탄 최고점의 이 높이를 구해낼 수도 있더라.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이 접선은 실제로 기울기뿐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의 방향, 그렇죠. 변화되는 방향도 알려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냥 단순히 원에서 접선 가지고 문제를 풀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구나. 그죠? 미분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고 방향 여러 가지 그죠? 기울기가 나타내는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물체 움직임 변화도 알아낼 수 있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원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이때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지나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군요. 그쵸? 각각의 선에 따라서 그죠? 만나는 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원과 접선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불러요? 접점이라 하고 이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어서 생긴 선부는 접선과 뭐가 돼요? 수직이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요? 2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